먼불기와 관련된 소식과 인물을 만나보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올해 교정정책의 주요 정책 중 하나가 미래세대 교화였죠. 청소년 교화 집중, 젊은 인재 양성, 미래시대의 교화 준비. 이 목표를 위해 올 한 해 가장 열심히 활동한 청소년국의 윤대기 교무님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영광입니다. 아주 바쁘실 텐데 항상 시간 내주셔서 일단 먼저 너무나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아무래도 뭐 연말이다 보니까 뭐 결산 준비에 또 마무리 행사 준비에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저희는 12월이 한 번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좀 많이 바쁜데요. 청소년국은 사실은 어떤 연말의 정리도 있지만 내년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살림들을 좀 챙겨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특히 요즘에는 교재 간행으로 많이 좀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고 있고 여러 가지 과업들 잘 마무리하자고 해서 바쁘게 분주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청소년국에서 청소년을 담당하는 뭐 여러 가지 행사들 기획하시고 또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말이 되면 우리 청소년들 방학도 있고 그래서 행사들이 좀 있지 않나요? 행사들이 제법 많이 있고요. 특히 저는 청년회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그 각 교구나 교당의 청년들이 연합법회나 결산법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방송이 나올 때쯤인 12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전북교구 청년회가 결산법회를 보게 되고 또 서울교구도 서청톡톡이 결산법회를 보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연말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네. 자, 올 초에 교단 3대 3회 교정 정책이 결정됐죠. 청소년 교화에 무게가 많이 실린 것 같던데 한 해를 다 이렇게 보내고 나시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소감을 좀 전해주실까요? 네, 일단 3대 3회 교정 설계 안에서 104, 106 교정 정책의 가장 최우선순위 과제로 청소년 교화 정책이 어떤 구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세 가지 정도 감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실 청소년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핵심 의제가 교정정책의 첫 번째로 대두됐다는 거는 그만큼 교단에서 미래교화를 향한 염원들이 굉장히 크다고 여겨지고요. 그렇죠.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반증으로 굉장히 많은 어른들과 주변 인연들 그리고 교당에서부터 교구에 이르기까지 이 교정정책을 굉장히 많이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첫 번째로 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당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국이 그에 상응하는 노력들을 잘 했는가라고 하는 반성의 마음도 사실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좀 더 분발하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무엇보다도 현장에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부분들에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청소년을 말할 때 정말 청소년이 교법과 가까워지고 상실련과 가까워지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정책과 어떤 과업으로서 청소년 정책을 많이 바라봤지 정말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에 대한 모습들을 좀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좀 감상들이 들어집니다. 네. 우선 최근에 있었던 일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국 재가교화제 양성 교육이 최근에 찾아가는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이었죠. 경남교구청에서 부산 울산교구 그리고 대구 경북교구 그리고 경남교구와 연합해서 어린이 법회 지도자 과정 교육을 진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찾아가는 연수라고 좋은 이름을 붙여주시니까 너무 좋고요. 저희들도 더욱더 현장을 많이 찾아가려고 염두하고 있고요. 그만큼 발로 열심히 뛰시는 것 같아요. 또.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재가교화자 양성 교육이 사실 어떤 청소년 교화 정책의 큰 흐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중요한 과제였는데 특히 작년부터 이 재가교화자 양성 교육을 시작을 했었고요. 올해는 좀 늦게나마 부산 울산교구와 대구 경북교구 그리고 경남교구 연합해서 재가교화자 양성교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과정은 어린이 법회 지도자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현재 총 11분 정도의 재가교화자가 참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법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재가교화자가 7분이셨고 법회를 준비하거나 앞으로 담당하게 될 분들이 5명 참석을 해서 실제적으로 법회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을 할 수 있는 알뜰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재가교화자 양성교육이 가진 어떤 가장 중요한 함의는 일단 청소년 교화 사이클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어떤 법회, 청소년 활동들이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응으로 어떤 출가자들이 감소하고 또 출가자가 감소하고 난 이후로 그 현장에서 교화 인력들이 많이 부족하게 되고 또 이 교화 인력들이 부족하게 되는 가장 그
핵심적인 결과로 법회 수가 많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네. 교당 현장에서 어린이 법회와 학생 법회를 실제 개설된 수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그러니까요. 있는 어떤 아픈 현실들이 있어서 이거를 사실 극복할 수 있는 과제가 바로 이 재가교화자 양성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네. 여기에 많이 힘을 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교구가 연합해서 어린이 법회 교육을 진행했고 또 거기에 청소년국이 찾아가는 연수로 힘을 합해서 진행된 교육이었습니다.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나요? 네, 사실은 이번에는 그 어떤 현장의 어떤 상황과 또 시간 여건상을 고려해서 저희가 하루 당일 교육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네. 사실 그래서 하루 교육으로 좀 진행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정말 그렇죠. 이것만큼은 좀 필수적으로 이수하셔야 된다는 부분들을 축약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재가교화자로서 어떤 역할과 사명을 가져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네. 청소년국에 근무하시는 문정석 국장님이 진행을 하면서 정말 재가교화자에 대한 어떤 강한 당부와 부탁의 말씀들 전했던 걸로 이해가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요즘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급변하고 다변화되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청소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들의 특성은 무엇일지에 대한 청소년 이해와 특성 교육을 진행을 했고 또 실제적으로 법회를 운영하는 재가교화자로서 어린이 법회를 어떻게 기획하고 운영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네. 같이 같이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청소년국에 근무하는 서지원 교무님과 대학원대학교에 근무하는 박대성 교무님이 네. 어린이 신앙 지도 이해와 실제 그리고 어린이 수행 지도 이론과 실제를 가상으로 정말 법회 때 이루어지는 신앙 활동과 수행 활동의 핵심들에 대해서 전수해주는 그리고 지도자로서 어떻게 활동해야 될지를 전달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가장 실질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법회 후 활동 프로그램. 즉, 그렇죠. 법회를 끝나고 나서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놀이를 해야 될지에 대한 네. 다양한 사례 교육들과 교구 교육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고 네. 아무래도 이 시간이 가장 큰 호응을 얻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법회 어떻게 보면 조금 네.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특히 아이들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더 그럴 수 있는데 그 뒤에 지는 뭐 놀이라든지 이런 네. 재미가 어떻게 좀 더 친숙하게 만드는 또 네. 어떤 뭐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3개국 연합 어린이 법회 지도자 교육 같이 앞으로 이 청소년국에 찾아가는 연수 활동이 더 강화되고 또 활발해지겠죠? 일단은 교정정책 차원에서도 이 네. 재가교화자 양성 사업에 대해 굉장히 많은 관심과 지지를 해주시고 계시고 또 예산적인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어떤 진행자로서의 어떤 관점에서 감상을 나눈다면 네. 첫 번째로는 올 연말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행사 중에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행사가 바로 이 연수였던 것 같아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교화가 굉장히 어렵고 네. 실제 교당이 있어도 어린이법회가 개설되지 않는 교당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곳에서 교무님이 근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말 법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당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재가교화자 한 분 한 분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가, 이거는 한 명의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양성하고 또 육성하고 이런 분들에게 법회의 어떤 활동들을 안내한다는 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보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청소년국에서 근무하면서는 사실 청소년국에서는 이런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연구해서 교재를 만들어내는 일, 네. 그리고 그 연구된 성과물을 가지고 연수를 진행하고 연수를 통해서 현장의 어떤 강사들과 지도자들을 많이 양성하고 또 그런 분들이 다시 또 이 교재를 활용하면서 이런 어떤 순환적인 사이클이 네. 만들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어떤 그런 초석들을 좀 튼튼하게 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해 청소년 교화에 관련한 가장 큰 교단적 시도가 청소년 교화 사업회 발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소년 교화 사업만을 위한 후원회로의 이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결성이 됐죠.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교화 정책이 사람 미래 혁신이라는 교정정책의 주요 과제 중에서 제1과업으로 설정이 됐었고 어떻게 하면 청소년 교화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스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많이 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교화부원장님과 청소년국에서는 일단 청소년 교화 정책 전반적인 큰 틀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인사와 예산에 있어서의 큰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셨었고, 특히 이제 예산적인 부분에서와 어떤 지원적인 측면에서 청소년 교화 사업의 발전을 굉장히 오랫동안 염두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힘있게 추진해 주신 결과로 이 결과물이 사회진 것 같고, 사실은 제가 아는 어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네. 이 청소년 교화 사업의 발전이 오랫동안 좀 뭔가 어려움을 겪었고 난관을 겪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교단 지도부에서 많은 지지와 어떤 격려에서 이게 바로 발족이 됐던 걸로 기억이 되고, 앞으로 좀 장기적인 과제에서 청소년 교화 어떤 든든한 예산적인 지원과 이런 부분들을 책임질 교화 사업회가 발족이 된 것 같고요. 사실 원기 86년 굉장히 오래 전인데, 네. 86년도에 청소년 발전 종합 계획이 수립된 이후로 지금 이게 종료된 이후로 청소년 발전 계획의 어떤 종합적인 플랜이 약간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교화 사업회 발족을 통해서 단순하게는 예산 지원을 먼저 선행하는 과제로 해결하겠지만, 두 번째로는 어떤 과거의 교화위원회 어떤 그 정책적인 기능까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염두하고 계시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11월 5일이었었죠. 11월 5일에 총부에서 진행됐던 이 발족회 분위기 어땠습니까? 교화사업회를 해본 어떤 어른들의 평에 의하면 이렇게 네. 뜨겁고 이렇게 말씀이 많고 또 이렇게 늦게 끝난 교화사업회는 없었다고 할 만큼 네. 굉장히 또 많은 경론들이 있었던 교화사업회였고, 특히 이제 무엇보다 처음 진행되는 네. 청소년 교화사업회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정말 청소년 교화사업회가 어떤 기능과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렇죠. 많은 지혜들이 모였던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특히 어떤 그 교화사업회 위원분들은 어떤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과거의 청소년 교화 활동들을 이렇게 곱씹어 보시면서 네. 이게 정말로 어떤 눈물이 날 만큼의 어떤 역사적인 일이라는 얘기를 하신 것들이 네.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 원대연의 산 증인이자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미산 정천경 교무님께서 교무님. 교화사업회의 초대 회장님을 맡아주셨고, 과거 원대연과 원벽을 청년에 활동하셨던 재가교도님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교무님들이 같이 참석해서 네. 정말 청소년 교화에 있어서는 그 어떤 분들보다 어떤 든든한 네. 후원 조직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하는 좀 힘을 얻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12월 10일이었습니다. 청교협 담당 교무 연수도 있었죠. 역시 올해 역량을 집중했던 청소년 교화 활동을 또 정리하고 평가하는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됐고 또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청교협 담당 교무 연수는 저희가 보통 분기별로 한 번씩 각 교구에 청소년을 담당하는 전담 교무님들을 모시고 교구의 어떤 청교협 활동들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또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연수입니다. 네. 근데 이번 연수는 어떤 예년의 다른 연수들과 다르게 어떤 특별한 컨셉을 가지고 진행했는데, 그게 바로 2020년 교구 청교협을 준비한 실전기획 워크숍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보는 박람회를 컨셉으로 네. 매년 2월에 진행하는 청소년 교화 박람회를 한번 연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각 교구 교무님들이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보금자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컨셉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내용적으로는 그 어떤 것들이 가장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요소일까 생각해서 특히 3가지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교무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바로 보고서 쓰기입니다. 보고서. 네. 아, 그렇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하기 이런 그렇죠. 것들인데, 그래서 저희가 네. 이제 중앙일보에 근무하셨던 어떤 프리랜서와 프레젠테이션 강사분을 모셔가지고 실전에서 어떻게 PPT와 프로젝트와 보고서를 만들어야 될지 프레젠테이션 실습하는 기획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고, 네. 두 번째 날은 요즘에 또 워낙 이미지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 포스터나 웹배너와 이미지 작업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망고보드라고 하는 어떤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망고보드 제작 실습 워크숍을 두 번째로 진행했었고요. 네. 세 번째는 최근에 청소년국에서 많이 소개하고 있는 빅데이터 기업인 다음소프트의 박현영 네. 이사님을 모시고 네. 최근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 이슈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트렌드 이슈 점검하는 시간은 다만 일방적인 특강이 아니라 네. 그 다음소프트에서 간행한 트렌드 노트 2020이라고 하는 책을 같이 읽고 집담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네. 요즘 밀레니얼 세대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요즘에 이제 육아템이나 밀레니얼 육아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같이 다음 소프트의 어떤 데이터와 통계를 가지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을 했었고요. 또 마지막 날에는 저희가 실제로 이제 교구 청교협 담당 교무님들이다 보니까 네. 각 교구의 청교를 어떻게 운영할지가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어떻게 계획하고 운영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기획과 플랜들을 좀 잡아보는 실무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청교협 연수라면 아무래도 내년을 위한 현장의 요구를 가장 깊이 있게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또 특히 기억에 남는 요청이 있을까요?
두 개 교구에서 네. 내년도에는 서울로 아예 청교협 연수를 오겠다, 교구 청교협 연수를 오겠다는 건의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아예 이런 청교협 연수 자체를 조금 더 어떤 뭐랄까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서울로 청교협으로 오는 교당, 교구들을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방안들을 첫 번째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청소년국 차원에서는 뭔가 이렇게 간헐적으로 있어지는 청단 연수가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월별로 있어지는 어떤 클래스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안들을 한번 좀 힘있게 구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년도 일정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원기 105년도 중요 과업 중 하나가 교재 간행이라고 들었습니다. 특히 뭐 청소년국에서는 어린이법회 48주 운영한, 또 학생법회 48주 운영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오셨다고 들었는데 곧 각 교당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고 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사실은 이 교재 마무리 작업 때문에 정신없이 바빴는데요. 네. 아무래도 뭐 48주라고 하는 거 보니까 거의 1년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매주. 네. 실제로는 52주. 그러니까 실제 52주니까. 네, 네. 이 어린이법회, 학생법회 48주 법회 운영하는요. 기존에 있던 교재는 어린이 학생 마음공부 책자입니다. 근데 이 마음공부 책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교재로 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실제 매주 법회를 봐야 되는 교무님과 제가 교화자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약간은 교화당 활동에 집중해서 교재가 간행되다 보니까 뭔가 지금 다양한 어떤 교당의 법회 형태와는 약간 좀 차이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교재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을까, 개정하고 증보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네. 올해부터는 어린이 법회와 학생 법회 대상으로 48주 법회 운영안을 아예 만들어서 일종의 교과서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자는 생각을 갖고 간행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우리 중고등학교 때 보면 교과서가 있는 것처럼 네. 법회도 교과서를 만들어 주자는 컨셉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교과서 한 곳만 있다면 교당에 와서 법회를 볼 때 지도자도 물론이고 학생들 어린이도 물론이고 이 교과서 가지고 똑같이 공통의 활동들을 하자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네. 법회도 사실은 일종의 교육이고 그렇죠. 어떤 하나의 과정이다 보니까 이 법회가 쌓여서 1년의 결과물이 쌓이고 또 장기적으로는 6년의 시간들이 쌓이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법의 단계별로 승급을 하는 것처럼 청소년들이 네.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과업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 교과서의 간행과 교과서를 통한 좀 체계적인 학습과 교화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신앙적이고 수능적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기를 목표하면서 이 교재를 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우리 정전 말씀이 기본이 되겠지만 좀 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재밌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포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1월 1일 신정절부터 이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어. 법회를 보기 때문에요. 네. 12월 마지막 주에 교재가 간행이 돼서 나오고요. 바로 이제 현장으로 오자마자 뿌려서 네. 현장에서 법회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좀 늦어졌는데 늦어진 네. 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내실 있는 교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쉽지만 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끝으로 아쉽지만 한 말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좀 많이 가고 싶은데 현장을 찾아가는 일들이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많이 반성하고 내년도에는 각 교당 현장들, 교구 현장들을 좀 많이 다니면서 현장의 어떤 애로사항들이나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어떤 그 실무적인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좀 많이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정부와 국가사회적으로 요청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고교에서는 고교 학점제 논의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발빠르고 기민하게 대처해서 원풀 청소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실 어려운 과정에서도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그분들과 저희가 같이 손잡고 노력하면서 한껏 힘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제1과업인 청소년교화 정책을 더욱더 힘있게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교무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